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김정수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오늘의 두 기업은 메일유업대 서울우유입니다. 네. 엄청나게 친숙한 브랜드 같은데 우리 두 MC께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학창 시절에 네. 우유급식으로 이 그렇죠. 서울우유를 먹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서울우유가 친숙한 네. 느낌이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우유를 이렇게 많이 먹었다면 네. 좀 더 키를 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게 아닙니다. 늘 남아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커요. 예,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재한 그리고 씨는요? 우유하면 우리 모두 추억이 있겠지만 네. 그 초코 스틱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하얀색 우유에다 초코 스틱 딱 넣어가지고 그거 먹었는데 제 이 초코 스틱 중간 공급책이었어요. 그래서 100원씩 받고 팔았어요.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한 박스씩 사고 그걸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학생 회장까지 막 장난 아니게 지금 막 어릴 때부터 기회주의자였네요. 기회주의잖아요. 예. 선거비리 아닌가요? 선거비리? 아니에요. 그건 친구끼리 그냥 좋은 사이입니다. 네네. 정말 너무하군요. 업계 현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우유가 업계 1위를 빼앗겼다고 해서 화제였는데요. 네. 현황이 어떤가요? 네, 우리가 3대 우유 업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서울우유, 메일우유. 그다음에 또 메일우유, 그다음에 남양유업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시장을 지금 맞아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우유가 무려 이 시장에서 79년 동안이나 우유 업계 매출 1등을 그동안 유지를 해왔는데요. 그렇군요. 최근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메일유업이 그 매출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상반기 매출을 봤을 때 올 상반기가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그건 작년 기간에 8천억, 한 300억 정도 됐으니까 줄어들었어요. 한 4.3% 정도 줄어들었는데 반면 메일유업은 한 그 1년 동안 7.8%가 성장을 해서 더 매출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유 시장 자체의 성장이라기보단 네. 메일유업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각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 외식, 뭐 유아용품, 뭐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우유 시장은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우유는 아무래도 좀 우유 쪽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다소 위축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메일유업은 다각화된 사업 전략을 통해서 이걸 넘어서서 좀 이쪽 업계에서는 화제가 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그 학생들의 취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취재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제가 3학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들도 3학년이니까 그쵸. 이제 취업에 한참 관심이 많은 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메일유업과 서울우유에 대해서 진짜로 너네가 취업을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고 싶냐 이렇게 좀 진지하게 현장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친구들도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친숙한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좀 많이 내놨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서울우유랑 메일우유 말고 왜 남양유업이 없냐 이런 없냐. 말도 많이 나왔어요. 있죠. 네. 그럼 막 사 드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예.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 보고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김정수입니다. 이번 주에도 돌아온 기업 선호도 조사 시간인데요. 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메일유업대 서울우유입니다. 이 두 기업 모두 머리 유제 묶은 모습은 품위에서 또 1, 2위를 새롭네요. 다투고 그러게요. 있는 다 기업인데요. 예쁘죠, 과연 뭐 우리 친구들은 조사는 어느 기업 진짜. 더 선호하고 어느 기업에 더 취업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가시죠. 서울우유 쪽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메일우유가 요즘에 전반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서울우유가 쌓아온 평판이 있고 여전히 1위를 차지하는 물론 이번에 메일우유가 치고 나왔긴 했지만 그런 평판에서는 여전히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 먹었던 1위를 뺏기긴 서울우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쌓은 명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구관이 명관이다. 그렇죠, 그렇죠. 썩어도 줍시다. 메일유업에 더 가고 싶은데요. 폴바제카
같이 그런 커피 전문점들도 하고 있어서 좀 더 다각화된 사업들이 저에게는 매력이 다각화된 있는 사업. 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취업한다면 어느 회사에 더 취업하고 싶나요? 저는 매일 유업에 더 취업하고 싶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우유는 우유 시장만 공략하는 반면에 매일 유업은 풀번식 같은 카페도 운영하고 되게 다각화된 풀버섯이 매일 유업이군요. 앞으로 전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유업에 취업하고 싶어요. 한참 핫하다고 뜨고 있는 카페 아니었나요?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접해서 가장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홍보에서부터 많은 사람들께 이렇게 안전한 식품이라는 거를 알리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업에 저는 대한 서울우유를 신뢰가 선택할 것 있죠. 같습니다. 많이 보던 학생이다. 정영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우리나라 우유 하면 일단 서울우유가 그 근데 이제 정책과 이렇게 행태 상부상조하나요? 저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친숙해서 저 서울우유가 좀 더 규모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예,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네, 이번 조사 역시 우유를 사랑하는 나도.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예. 결과는 짜잔 이렇게 나왔습니다. 13표 대 17표로 서울우유가 이겼습니다. 이겼군요. 일단은 뭐 서울우유에 대한 그 선호도가 좀 더 높게 나왔는데 혹시 왜 그런 이유일까요? 아무래도 요즘 매일우유가 좀 성장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사람들 인식에는 서울우유가 1위라는 좀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제가 음악을요 학교 스쿨 밴드로 처음 시작했거든요. 배재고등학교 락밴드 반 이름이 초코우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어요. 피부색. 무대 등장하면서 객석을 향해서 초코우유를 던져줬거든요. 안 터집니까? 네, 뭐 머리에 맞으면 어떡해요? 네, 머리 맞은 그 중경상인데요. 그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요. 객석을 향해 초코우유를 투척하던 남자 강백수입니다. 네. 네, 백수의 너드. 네, 먼저 매일 유업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도 언급이 많이 됐어요. 예.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그 폴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중에서 아마 폴 맥카트니 다음으로 유명할 것 같네요. 네. 폴 바셋. 폴바셋. 네, 커피 전문점이죠. 이게 설마 메일유업이에요? 그렇죠, 매일 유업입니다. 네. 요새 인기가 굉장히 많죠. 네. 그 유제품 소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매일 유업이 이제 한 수를 둔 거죠. 폴 바셋은요. 호주의 유명 바리스타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고급 커피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해 나가고 있지요. 네, 근데 폴바셋의 주목할 만한 점은요. 네. 정직원만을 채용을 한대요.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고. 그래서 품질 관리가 아주 철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폴바셋 매장이 이제 문을 열 때마다 줄을 서서 기다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 이제 인기가 많은데요. 이제 메일유업의 그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유 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1인당 그 우유 소비량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면 95년도에는 1인당 한 29kg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네. 예. 그다음에 2000년도 때는 30kg를 넘겼는데 지금 2015년도를 보면 또 26.6kg 정도 많이 그러니까 줄었네요.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유 소비 물론 이제 급식의 여파도 있겠지만 인구수도 줄어드니까요. 근데 뭐 과일 주스라든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웰빙 음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순하게 우유 하나만으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지금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시장을 굉장히 다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효시는 69년도에 한국 낙농 가공 주식회사로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13년도 전체 매출을 보면 한 1조 3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이 좀 넘는 수준이었고요. 15년도 때는 1조 5천억 정도 매출이 많이 올랐고요. 또 영업이익도 한 364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돼 있어요. 그래서 분유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맘마밀, 또 앱솔루트 이런 분유 제품들이 있고 CU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유 제품들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매일 우유, 상하 목장 뭐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효유 부분에서도 퓨어 같은 그런 제품들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폴바벳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음료 및 그 기타 부분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 이제 카페라떼, 그다음에 바리스타, 그다음에 썬업 뭐 이런 좀 그 과일 주스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고요. 실제로 또 아동복 그 브랜드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유업이 이제 단순하게 우유 업계를 뛰어넘어 커피, 그다음에 뭐 과일, 나아가 이제 유아용품 시장까지 그러니까 분유라는 상품을 이제 근간으로 우유하고 또 이제 아동용품에서부터 커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필품 관련된 장르를 좀 폭을 넓히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폴바셋이 캡슐 커피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는데요. 우유업계의 커피 경제를 치열하다고요? 지금 메일 유업 입장에서는 이제 커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요. 네. 네. 자회사 MG시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폴바셋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더군다나는 이제 캡슐 커피 시장에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은 뭐 전용 머신까지 출범할 수 있는 그 정도 시기는 아니지만 에스프레소 머신과 호환을 통해서 이제 폴바셋 브랜드 또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니까 이를 활용해서 일반 소비재 제품으로도 매출을 좀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그 모든 업계가 이제 불황이 있을 때 네.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 중국 진출인 것 같습니다. 중국 분유 시장을 잡아라. 야, 잡히나요? 지금 이제 지난해 10월에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국의 이제 분유 회사인 비잉메이트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특수 분유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네, 이 특수 분유가 뭐냐면요. 뭐예요? 이제 우유 먹으면 이제 설사나 구토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있어요, 우유 있어요. 안 맞는 애들, 예. 좀 장이 좀 약하거나 약하거나 그런 그런 친구들. 아이들을 위한 분유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쪽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 네. 야, 신기합니다. 근데 홍 선생님 이게 중국에서 분유 규제를 좀 한다라는 강화한다는 소식을 좀 접해 들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네. 중국 정부에서 이 유통되는 모든 분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 허가 이런 네. 등록 절차를 만드는 제도예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온 건 이제 분유 파동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비위생적이고 분유 제품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런 좀 신뢰성 있는 분유 기업들의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죠. 저도 상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국에 지금 현재 103개 분유 업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수만 해도 약 2,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2,000개. 숫자가 너무 많은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정리정돈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제도를 보면 그 3개 브랜드 또 9개 제품으로만 판매 제한을 하겠다는 정부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분유 업계들은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분유 업계들은 아니죠. 오히려 중국 유커들은 한국 제품 믿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제도 때문에 어찌하면 이제 제품의 라인업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메일 유업이라든가 우리나라 분유 업계들 입장에서는 좀 위협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일 기업의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신생아들이 그렇게 많아질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화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면 2007년도부터 지금 메일 유업이 중화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지금 11년도 때 그때는 매출이 한 7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15년도 때 매출이 420억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폭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울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의 분유 시장이 그리고 지금 두 자녀 정책이 이제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한 21조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바라봤는데 올해는 한 23조 정도.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시장을 과연 우리나라 유제품 업계들이 어느 정도까지 빨아들일 수 있냐. 또 국내는 이제 우유 소비량이 점점 늘고 있지 않고 저성장,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화시장의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떤 거죠? 그 혹시 동생들 분유 훔쳐 먹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그거 먹어보면은. 예. 근데 우리가 좀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그쵸. 이거 영아용 우유 분유를 우리가 뺏어 먹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성인용 분유를 출시를 하는 거예요. 성인용 분유. 그렇죠. 어른들을 위해서. 달콤한 거. 그렇죠. 네네. 근데 유아용 분유보다는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중국에 이제 성인용 분유. PPL도 막 해가지고 네. 이제 막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가 분유 퍼먹고 있고 막 그거. 네, 그런 식으로 PPL 예, 예. 중국 시장 한번 노려보면은 또 홍세 어마어마하지 어떨까요? 않을까. 어떨까요? 성인용 분유. 저는 아기 때문에 좀 먹어봤는데 네. 맛있잖아요. 또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죄송해요. 여기까지 탁상 공론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아 이러다 진짜 나오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진짜. 서울우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우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우유, 네. 네. 서울우유 하면 우리는 다들 학교 급식 먼저 떠올리죠. 맞아요. 네, 학교 우유 급식의 진짜 최강자고 최대 납품 업체였는데 지금 요새 좀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바로 학교 우유 최저가 입찰제가 아하. 시행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렇다면. 2010년도 이후에 이제 학교가 경쟁 입찰제를 받아요. 경쟁 입찰을 네. 받아서 우유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좀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서울우유 협동조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서울우유는 주식회사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서울우유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37년에 경성우유,
동업조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비즈니스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매출을 만들고 이익을 만드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일반 주주들이 아니라 조합원들, 네.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은 정말 우유를 생산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이 조합원들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또 유통을 원활화시켜서 조합원들의 경제적이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형성된 단체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우유업계들이 커피라든가 아까 뭐 유아용품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서울우유는 합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우유라는 사업 범주를 벗어날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그 유가공 사업 분야, 아까 제가 뭐 매일 유업이 서울우유를 넘어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그 매출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순수하게 우리가 느끼는 우유라는 상품으로 바라봤을 때는 네. 서울우유가 매출이 한 6,800억 정도, 그때 매일우유는 한 7,500, 5,100억 정도, 또 남양유업이 한 4,400억 정도를 지금 구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유만 따져보면 서울우유가 업계 1등인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유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그 울타리 내에 있다 보니 사업의 범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기회가 줄어들어서 지금 약간 좀 위기 상황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학교 급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서울우유가 부진한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사 먹는 그런 커피 우유들을 보면 우유 함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흰 우유를 먹었는데 이제 다양한 유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그나마 이런 단순한 흰 우유 상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는 판로가 이제 학교 급식이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서울우유를 자연스럽게 먹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 거점이죠. 경기도권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들마다 저가의 우유를 입찰하게 되니까 우유업체들의 수익률도 줄어들고, 또 과거에는 서울우유를 먹었던 학교들이 다른 우유들을 먹게 되는 이런 지금 리스크를 더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뭐 단기적인 건 이유가 있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 출산 인구가 너무나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도 짜그라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료의 가짓수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우유는 많이 안 먹고, 더군다나 믿었던 것이 급식인데 여기서도 자유 경쟁 체제로 변화하게 되니까 서울우유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진을 타개할 다양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덱스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서울우유 하면 그래도 흰 우유의 전통의 강자죠. 네. 나 100% 우유라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우유예요. 근데 광고 모델이 지지니 씨거든요. 지지니 씨 하면 뭔가 신뢰를 주는 이미지가 괜히 있어요. 네, 맞아요. 약간 최불암 선생님과 더불어서 네, 네.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네. 지지니 씨가 광고하는 이 우유는 이제 우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게 체세포수 등급이래요. 체세포스. 네, 체세포수. 체세포수. 네, 체세포의 수.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최상 등급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산 우유를 이제 고급화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비오트 푸딩 같은 네, 디저트 맛있죠. 시장에도 또 뛰어들면서 지금 이제 반등을 좀 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 신제품 출시를 하고 이제 실제 판매가 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체세포수 등급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실제로 이제 우유의 특징, 우리가 스펙으로 좀 볼 때 보는 게 이제 세균수 등급이 있어요. 세균수. 이거는 그 말 그대로 그 원유가 얼마나 깨끗하냐 그쵸, 이걸 그쵸. 보는 거고. 살균. 그다음에 체세포수 등급이라는 건 이 우유의 건강함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등급을 보면 최근에 나온 지금 나 100% 우유가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는 핀란드의 기준에 맞먹는다. 그래서 기존보다 오히려 더 고등급을 활용해가지고 쉽게 말해 이제 좋은 우유를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경쟁하고 있는 업종 사이에서는 사실 이미 그런 부분들은 다른 우유에도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너무 이건 부분들을 지나치게 해석해가지고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서울우유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우유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이 뭔가 조금 사업 다각화를 좀 추진해야 되고 자기만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식품 기업 중에 1등 기업이 여러분들 다 아는 네슬레입니다. 네슬레 매출이 한 100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매출치 기록하고 있고요. 이 회사 역사가 1866년에 창업했습니다. 1866년에 우리나라 병인양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선 그때 아이스티를 먹었던 거죠? 우린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회사의 제품들을 보면 이제 그냥 단순 유제품뿐만이 아니라 초콜릿, 커피, 하다못해 생수까지 사업을 지금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한 중국이 또 이제 좋은 교두부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저는 너무 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엽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 기업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기업들은 돈을 해외에서 많이 벌어들이게 되면 우리 조합원들에게 다 그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럼 농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빨리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매일 유업의 채용 시기나 아니면 제가 학생으로서 쌓아야 될 덕목 같은 걸 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덕목을 그 친구 궁금해요. 아니 스펙이 아니라 덕목을. 어른을 공경하고. 그러게요. 폴바셋이라던가 그런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메일 유업에 취업을 할 경우에 저는 뭐 도끼친 사이버투레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취업을 했을 때 거기서 여기에 가라라고 말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 친구는 자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질문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다시 1위를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유제품 업계에 취업을 하면 어떤 분야가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아무래도 식품 기업들이 그렇다시피 네네. 특히 이런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공 기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채용이 조금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공학계, 식품공학계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문과 같은 경우는 어떤 직군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많았나요? 네, 서울우유에 대한 질문인데요. 서울우유는 아무래도 그 목장 주인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근무 환경이나 근무 조건이나 아니면 취업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기업들이랑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그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막 목장에서 젖자고 뭐 그런 거 그렇죠. 아니죠. 조합이고 막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이제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일반적인 뭐 유제품 기업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채용 공고를 보니까 확실히 이건 있어요. 낙농 지원 파트가 따로 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연구 파트에서는 수의, 낙농 뭐 이런 부분들 좀 이루어지죠. 이건 일반 그 우유 업체에서는 거의 채용이 없는 부분이 될 거예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 일반적인 연구 개발, 뭐 포장 담당이라고 해서 고분자 공학 화공과 전공도 채용이 있는데 아마도 우유는 이 유통기간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용기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영업 그리고 뭐 생산관리, 공무 파트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기업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또 우유업계는 가공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식품공학이나 이런 전공을 한 친구들이 유리할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들은 어떤 전공을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많이 질문 나온 건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쪽 관련 전공 친구들한테 상당히 유리해요. 메일 유업 채용 공고도 제가 한번 보니까 연구 개발 및 생산에서 유제품 및 식품 연구 개발, 그다음에 낙농 생산 품질 파트.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거기서 모항 하나 또 터져가지고 뉴스에 나오면은 또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다음에 또 공무 파트도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공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당연히 유리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박수영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그 질문. 네, 업계가 안 좋다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네. 두 기업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서울우유 연봉을 보니까요. 16년 한 사원급으로 봤을 때 한 3,800 정도, 그다음에 메일 유업이 한 3,400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품 기업치고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죠. 순수하네요, 굉장히. 네. 자, 그럼 이외에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에서 뭔 카더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먼저 메일 유업의 자소서는 400자에서 500자 이내로 정리해야 한다. 하더라. 사실인가요? 뭐 이런 게 있나요? 그 실제로 이제 글자수가. 자소서는 이제 항목이 예, 예. 있죠. 네네. 요즘이 아마 자소서 또 많이 쓰는 시즌인데요.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500자, 뭐 700자, 800자 이 정도가 항목당의 일반적인 네. 표준이었는데 그쵸. 굉장히 길어질 때는 막 1,500자. 그다음에 예전에 기아 자동차는 분량이 무제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무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재학생은 뭐 한 2만 자 냈어요. 2만 자요? 10장 가까이 되는 거네요, 진짜. 녹음을 그대로 냈죠. 그렇게 4개 쓰면 8만 대장경인데.
싫어. 페인 사이다 보관을 해야겠네요. 근데 왠지 그냥. 정성이 그래. 가득해서 뽑아줬을 것 같기도 어떻게 한데. 다쳤냐? 그건 정성이 아니라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그러니까 양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런 건 오히려 저는 아주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득불 내 에피소드를 축약시킬 예. 필요도 없고 부득불 내 분량을 늘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좋다고 판단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자소서를 쓴 친구들은 느낌이 와요. 한 1000자면 아주 쓰기 편해요. 네. 오히려 500자가 쓰기가 더 맞아요. 어렵거든요. 짧아요. 근데 하수들은 또 500자를 편하게 느끼죠. 그렇죠. 양 자체가 적으니까. 저는 그럼 하수로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에피소드식으로 이제 적어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다고 이제 보여주는 네.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적는 게 좋긴 좋은데 500자는 이게 그게 좀 버거운 친구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활동들을 나열형으로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목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00자 항목이 있다 해서 그 모든 항목들을 다 너무 나열형으로만 적게 되면 그건 이력서지 자기소개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소서는 결국 나의 에피소드를 기재를 해야 되니까 네.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좀 축약시켜가지고 그렇죠, 나의 그렇죠. 에피소드를 기재하시고요. 그런데 또 직무 이력이 많은 분들이라고 하면 한두 가지 항목 정도는 좀 조합형으로 적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의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나의 에피소드 그리고 나의 직무 역량을 밸런스 있게 잡아서 자소서에 녹여낸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그럼 또 다른 카드라도 알아볼까요? 메일 유업은 여성 채용이 적다 카더라. 카더라. 사실인가요?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이건 대부분의 우리 식품 기업들 입장에서 식품 영업이라는 것은 네. 직접적으로 대리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발로 뛸 때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조금 여성 채용이 적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 문은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꼭 좀 저는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이 이제 채용 시즌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열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은 여성을 안 뽑는 데더라. 물론 그런 기업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죠. 네. 제약영업은 물론 전문의약품은 여성 채용이 있지만 일반 의학 같은 경우에는 여성 채용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황별로 좀 다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성 구직자들이 거기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자 정말 조금이야. 다 남자들이래. 근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과거에는 여성 채용이 정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쌓여있는 선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비중이 줄어들어요. 중요한 건 최근 입사하는 직원들의 여성 비율을 좀 알아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고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뽑는 기업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니 적극적으로 도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 구직자분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일 기업과 서울 우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저는 정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좀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둘 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도 많고 막 그렇죠. 기업이어서 근데 좀 하나만 고르자면은 메일 유업을 선택하고 싶은데 요즘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네.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1등을 했다고 해서 그 계속 1등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 유업이 치고 나왔던 그걸 잘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걸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메일 유를 선택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영님은요? 네, 저는 드물게 협동조합이기도 하고 네. 또 우유 외길로 가는 그런 올곧은 모습이 좀 네.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왜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우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 그 안에서 또 뭔가 기회가 발생하고 네.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지 않을까 해서 저는 서울우유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숨 홍쌤의 팁을 좀 부탁드립니다. 메일 유업은 그때 우리가 네. 아동편편 이야기할 때도 다뤘는데 제로 투 세븐 또 이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중화시장에 제로 투 많이 세븐. 다가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부분은 메일 유업은 뭔가 그런 좀 플랫폼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네. 어린아이들한테 분유를 먹고 네. 그 친구들이 조금 자라서 우유를 먹고 네. 조금 더 크고 아동복을 입고 네. 그걸 끝나고 나서 폴바베스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식음료 그다음 건강 웰빙 뭐 이런 것들 하나로 묶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전략을 꾸려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전문화돼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정말 우유의 맛이 너무나 많이 다르고 가격도 네. 천차만별인데 우리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다소 좀 획일적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 방송 때 한국 야구르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야구르트라는 그 상품도 굉장히 정형화돼 있고 일반적인 네. 상품인데 커피라도
엑스라든가 또 새로운 산업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의회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라인업을 넓혀 나아가면 우리 낙농가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장 내가 편의점에서 사 먹는 여러분들 또래 제품들만 보지 마시고요. 어린 아이들 또 그다음에 노년층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양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나 제품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면 자소서에 쓸 수 있는 내용들도 많아질 것 같고요. 면접장에서 그 임원분들과도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